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 우방TV입니다. 여러분 집 지어 보셨습니까? 집 짓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집 짓는데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 건물 짓는데 평당 500 들어간다, 600 들어간다, 300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자동차 한 대 얼마입니까? 이건 얼마고요? 이건 5천, 3천, 4천입니까? 기종과 성능과 사양에 따라서 다 다르죠. 건축은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막연하게 평당에 300 들어간다, 400 들어간다, 500 들어간다. 그 말은요, 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사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비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역서가 되어 있어요. 내역서. 내역서는요, 공사 금액입니다. 공사 금액인데요, 세세하게 분류된 재료비, 인건비, 각종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을 합친 것이 내역서입니다. 공사비 총액이죠.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서가 되고요. 내가 집을 짓는데 얼마 좀 들어가겠다 예산서가 되고요. 견적서가 되기도 합니다. 건축주가 업체에 주문을 해서 견적을 해달라 하면은 견적을 받죠. 그것이 견적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견적 내역을 건축주와 업체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도급 내역이 됩니다. 도급 계약 내역서, 도급 내역서 같은 말입니다. 그 내역서는 어떻게 만들까요? 한번 보실까요? 밑에서부터요. 설계 도서, 도서는요, 도면, 시방서, 각종 그 집을 짓는데 필요한 문서, 무슨 지시서 등등을 망라한 것이 설계 도서입니다. 도서. 설계 도면, 시방서, 지시서 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를 보고 재료와 인건비를 뽑습니다. 또 설계 도서에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재료 수량과 필요한 인원수를 산출합니다. 인원수, 투입 인원수죠. 미장공, 방수공, 콘크리트공, 설비공, 전기공 모든 수를 산출합니다. 수는 몇 명이죠, 몇 명. 거기다가 단가를 곱합니다. 그걸 총 합치면은 내역서가 됩니다. 공사비 총 금액이 되죠. 다시 돌아가면요, 내역서는요, 전공사에 필요한 재료 수량, 예를 들어서 뭐 벽돌 몇 장, 페인트 몇 제곱미터, 도배 몇 제곱미터, 철근 몇 킬로, 몇 톤 등 이것이 전공사에 필요한 재료 수량을 뽑는 거죠. 거기다가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 투입 인원수죠. 미장공, 방수공 몇 명이 필요한 걸 산출합니다. 여기다 단가, 재료는 한 개당 단가, 해배당 단가 뭐 이런 게 있죠. 인건비는요, 한 명당 단가를 곱해서 전부 합한 것이 공사금액인데요. 순공사금액인데요. 거기다 각종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금, 보험료 등등 이걸 합친 것이 내역서, 총공사비.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 예산서가 되겠죠. 이 집을 짓는데 얼마쯤 들어간다고 예산을 수립을 하는 데 필요하고요. 건축주가 업체에 주문해서 이 공사를 얼마에 할 수 있느냐 견적해봐라 하면 그 견적 내역서가 되고요. 그 견적 내역을 갖고 건축주와 업체가 합의하면은 금액을 내고 하죠. 내고 하면은 이것이 도급 내역서, 도급 계약 내역서 같은 말입니다. 내역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역서는요, 공사비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을 세세하게 풀어낸 직계표죠. 공사비 총 직계표. 이걸 작성해야 공사비가 얼마다. 그래서 내가 짓는 게 50평이다. 공사비가 1억 5천이면 내가 짓는 금액이 50평이다. 1억 5천 나누기 50평은 평당 300만 원이죠. 이때야 비로소 평당 이 공사는 얼마에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평당 얼마 들어간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역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100%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사비 예산서는 형식이 이렇습니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단가 금액, 농업비 단가 금액, 경비 단가 금액, 합계 단가 금액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요. 시멘트 벽돌 공사인데 벽돌이 1000장 들어간다. 벽돌은 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1000매, 1000장. 한 장이 재료비가 500원이다. 그럼 1000장 곱하기 500원 50만 원이죠. 이 금액이죠. 이 재료비죠. 근데 한 장 쌌는데 인건비가 450원 들어간다. 단가죠. 한 장 쌌는데 450원. 그럼 1000장이면요. 45만 원이죠. 근데 운반비가 별도로 50원 들어간다. 1000장이니까 50을 곱하면 5만 원이죠. 단가는요. 단가 합계는요. 재료비 단가 500원, 농업비 단가 450원, 경비 50원. 한 장이 1000원이죠. 예시입니다. 예시. 한 장이 1000원이다. 재료비, 농업비, 경비 다 합쳐가지고 한 장 쌌는데 그럼 1000장이니까 1000장에 1000원이면 100만 원 들어가죠. 이게 총 벽돌 공사비죠. 100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페인트 공사다. 500회배다. 뽑아보니까요. 도면 보고 뽑은 거예요. 재료비가 400원. 500회배니까 4, 50, 20만 원 들어가죠. 20만 원이죠. 20만 원.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만 원. 농업비가 200원이다. 페인트 1제곱미터 칠하는데. 그러면 500제곱미터 200을 곱하면 10만 원 들어가죠. 농업비가. 합계는요. 재료비 단가 400원 더하기 농업비 단가 200원 600원이죠. 그럼 여기 500제곱미터 600원 곱하면 30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뽑아냅니다. 10장, 20장, 30장, 40장, 50장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공사 규모에 따라서는. 이걸 전부 다 더합니다. 그럼 그것이 총공사비 합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1억 나왔다 가정합시다. 1억. 다 대보니까. 총공사비가. 총공사비 1억이에요. 근데 그 집이 25평이에요. 그럼 1억을 25평으로 나누면 평당 400만 원 들어간 것이죠. 이때서야 이 집은 평당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규격 볼까요? 규격. 규격 어디서 나올까요? 도면하고 시방서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뽑아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규격을. 벽돌은 이런 걸 쓰라. 페인트는 외부용 이해를 칠해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게는 이제 수량은 설계도면을 보고 뽑아내는 것이죠. 벽돌이 1000장 들어간다. 페인트가 500제곱미터 들어간다. 이 제로비 단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일반적으로 견적 금액을 냈습니다. 견적. 그런데 주인이 직접 사줄 수도 있어요. 실제 구매 금액이 되겠죠. 구매 금액. 주인이 사주면은. 농업인은요. 일반적으로 이 견적이 어준합니다. 농업인은 딱 부러지게 이거 하는데 인건비가 100원이다, 200원이다, 300원이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견적이 어준합니다. 99%가. 견적의 단가가 들어오거든요. 이 경비는 도면에서 수량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경비를 넣습니다. 그 설명이 따라야겠죠. 뭔지요. 내역서에 뭐라고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 경비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다르죠. 또 무슨 간접비입니다. 이게 뭐 세금 또는 무슨 보험료 등등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계는 이 합계 금액은 재료비, 농업비, 경비 합계다. 이것이 총공사비가 다 더하면 이게 무수히 많죠. 50개, 100개, 200개 뭐 이렇게 100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다 대보면 이것이 그 총공사비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 평당에 얼마다? 그거는 무책임합니다. 그거는 공사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내역서 형식을 보면요.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습니다. 갑지 1. 건축공사, 2. 전기공사, 3. 설비공사, 4. 토목공사 등등 많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갑지인데 그 건축공사가 뭐냐 일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단위가 다 다른 게 단위가 다른 공사의 합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일식이라고 그럽니다. 건축공사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이 을지인데요. 공정별 직계표로 공정별 직계표. 건축공사에는 1번에서 13, 14, 15 쭉 있을 수도 있어요. 1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 2번 조조공사, 3번 방수공사 쭉 해서 13번 수장공사라고 그럽시다. 예시니까요. 수장공사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장판지, 도배지, 데코타일이 들어가 있다. 이걸 다 도면을 보고 뽑아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뽑아냅니다. 이렇게 수량이 1일로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고 뽑아내야죠. 단위는 이거고요. 그래서 재료비, 농업비 단가를 넣어가지고 금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합계 금액이 되는 거죠. 이런 형식을 갖춰야 갖춘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서, 내역서도 건축주 입장에서 예산서인데요. 이렇게 작성해야 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래도 실제 집행해 보면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3%, 5%, 잘못하면 10% 이상 더 들어가죠. 그것은 경험과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야 이 집을 짓는데 얼마 들어간다 근사치를 알 수 있는 근사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평당 얼마? 구름 잡는 이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개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예를 들어 실제 도급 계약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